여기서 안녕하세요. 오늘도 행복을 전파하는 678세대 총무 피터봉입니다. 이번 연휴에 지인 부부와 함께 2박 3일 경주 여행을 다녀왔어요. 맛집도 가고 운동도 하고 동궁과 월지가 기억에 많이 남아요. 야경이 정말 운치가 있더라고요. 안 가신 분들은 꼭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새벽에 출발해서 새벽에 돌아왔습니다. 도로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기 싫었어요. 일찍 갔다 일찍 돌아와서 오늘 올릴 영상 대본을 쓰고 있습니다. 육체는 피곤하지만 지금 이 시간이 즐겁습니다. 역시나 옛 어르신들 말씀이 맞습니다. 젊어서 체력이 될 때 많이 놀아라. 노세노세 젊어서 놀아. 건강의 소중함을 다시 느낀 재밌는 국내 여행이었습니다. 지난달에 중국을 갔다 왔는데 이제는 외국보다 국내 여행이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우리의 행복에 건강은 제일 중요한 요소임을 몸소 체험한 연휴였습니다. 오늘은 중년의 건강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당뇨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행복한 하루를 마무리해보려 합니다. 저도 50이 넘어가면서 아침 공복 혈당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40대까지 없던 공복 혈당이 위험 수치로 매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보다 아침은 보통 누룽지물을 마시고 점심과 저녁을 먹는 삶을 살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즐겁게 살려고 노력 중입니다. 재차 말씀드리지만 걷거나 조용히 귀로 들어주시면 되는 영상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시작은 항상 치매 예방 프로젝트로 동영상 들어갑니다. 초등학교 시절 동요 중에 오빠 생각이 있는데요. 한번 가사를 따라 부르며 가겠습니다. 보고 싶은 친구나 오빠, 누나를 생각하며 행복한 시절, 웃음 많던 시절을 떠올려 보세요. 뜸북뜸북 뜸북새 논에서 울고 뻐꾹뻐꾹 뻐꾹새 숲에서 울제. 우리 오빠 말 타고 서울 가시면 비단구두 사가지고 오신다더니 기럭기럭 기러기 북에서 울고 귀뚤귀뚤 귀뚜라미 슬피 울건만 서울 가신 오빠는 소식도 없고 나뭇잎만 우수수 떨어집니다. 저는 이 노래를 들으면 우리 누나가 생각나는데요. 고등학교 졸업 후 취업 전선에서 첫 월급을 타서 저에게 좋은 신발과 옷을 사준 기억이 아직도 납니다. 양친이 모두 돌아가신 지금 누님의 동생 사랑이 항상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을 듣다가 문득 보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영상을 잠시 멈추시고 바로 전화하세요. 그리고 문득 생각이 나서 보고 싶어서 전화했다고 하세요. 그런 사람이 있다는 자체만으로 우린 행복한 사람입니다. 오늘 치매 예방 프로젝트는 사랑하는 사람, 보고 싶은 사람과 통화하는 것입니다. 수다를 떨어보세요. 그 무엇보다 좋은 약이 될 것입니다. 웃음, 사랑, 보고 싶은 사람과 대화는 이 세상에 항상 존재하고 언제든지 구할 수 있는 보약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의 몸은 세 가지 큰 액체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혈액, 림프액, 뇌하수액. 이 중에 당뇨와 관련이 있는 혈액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지요. 요즘 당뇨가 정말 굉장히 문제가 되죠. 모든 병이 시작되는 출발선상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저는 의사가 아닙니다. 당뇨 전 단계에 있는 50대 중년 남성입니다. 저는 제가 바라보는 즐거운 당뇨라는 관점에서 이 글을 적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당뇨병 환자 인구가 약 400만 명, 당뇨 전 단계인 사람이 약 1600만 명, 합해서 약 2000만 명이 당뇨와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대부분의 당뇨 환자는 즐겁게 오래오래 살 수 있다는 결론입니다. 소변과 혈액에 혈당이 조금 높다고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제일 먼저 말씀드립니다. 혈액에 당이 많아 끈적끈적하게 돌아다니고 있기에 어느 부분에서 막히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막히기 전에 혈관이 좁아지니 고혈압, 동맥 경화, 심장질환, 뇌졸중 등 혈관 문제로 말미암아 생기는 병의 원인이 됩니다. 많은 병의 출발선상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관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관리는 즐겁게 할 때 잘할 수 있겠죠. 그래서 즐거운 당뇨라고 제가 표현한 것입니다. 당뇨병 환자가 많아진 근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오래 살고 많이 먹고 적게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우리의 식습관이 예전에 비해 밀가루와 당이 많이 들어간 서구화된
먹거리가 많은 요인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냉동 피자, 냉동 파이 등 인스턴트 음식을 쉽게 접할 수 있는 것도 큰 부분을 차지할 겁니다. 비만 또한 당뇨의 주요 요인이죠. 우리가 어릴 때의 돼지라고 부른 친구들은 지금 이 시대에 적용하면 아주 날씬한 축에 들 겁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음식을 많이 먹고 움직임은 점점 줄어드니 혈당은 높아지고 살은 점점 찌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요즘 아이들이 소아당뇨, 소아비만이 많아진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우리 때보다 아이들이 행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때를 생각해보면 학교 숙제 많지 않았고 친구들은 방과 후 운동장에서 3, 4, 5 모여서 놀거나 여름에는 물놀이, 겨울에는 어른들이 물 받아준 논에서 하루 종일 스케토를 타고 놀았죠. 비만이 될 틈을 주지 않았습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도 요즘 얘들처럼 하지 않았죠. 예전 어르신들께서 당뇨가 없으시듯 우리가 지금 당뇨가 많아진 것도 옛 어르신만큼 움직이지 않고 많이 먹으며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뇨의 원인은 이제 확실해 나왔죠. 원인을 알았으니 해결 방법은 나왔습니다. 해결 방법으로 들어가기 전 치매 예방 프로젝트. 오늘의 미션은 무엇일까요? 바로 구구단입니다. 35 64 482 762 89 972 다 맞추었으면 치매 걱정 없습니다. 몇 개 못 맞추셨다면 오늘부터 구구단을 다시 외워보세요. 사실 저도 구구단을 지난달부터 한 번씩 맘속으로 외우고 있습니다. 맘속으로 하세요. 부끄럽잖아요. 곁에 아무도 없다면 소리내어 외우는 것이 최고입니다. 앞으로 구구단은 자주 치매 예방 프로젝트로 나올 겁니다. 제 영상을 계속 들으시면 치매 예방도 되고 행복한 중년과 노후를 웃으면서 살아가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제가 만든 첫 영상에서 중년의 행복의 조건이 무엇이라고 했죠? 바로 자기 사랑입니다. 자존감을 높이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갈까요? 첫 번째로 음식을 들 수 있겠죠. 달달한 거 하루에 몇 개 드시는 것은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달달한 것을 끊을 수는 없잖아요. 어떤 유튜브를 보니 의사 선생님께서 하루에 믹스커피 두세 잔은 전혀 문제 없다고 합니다. 그러하니 즐겁게 믹스커피 웃으면서 드세요. 문제는 밀가루 음식, 과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밀가루 음식이 바로 흡수가 빨리 되어서 마치 마른 장작처럼 혈당을 높인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에겐 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야채가 있고요. 밀가루 음식을 드실 경우에 미리 물김치, 깍두기, 야채를 먼저 드세요. 요놈들이 밀가루가 먼저 들어와서 흡수되는 것을 잘 막아준다고 합니다. 믹스커피를 드시면서 빵을 같이 드시는 것은 삼가하는 것이 좋겠죠. 빵 먹기 전에 김치를 먹는 것은 현실적으로 힘드니까요. 그러면 빵 먹기 전에는 무엇을 먹어야 할까요? 이 부분은 저도 잘 떠오르지 않습니다. 커피숍에서 빵과 커피를 먹기 전에 야채를 먹을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잘 생각이 나지 않아 챗GPT에 물어보니 아래와 같은 명답을 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흔히 먹는 믹스커피와 빵을 더 건강하게 즐기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아침이나 간식 시간에 달콤한 빵과 커피 한 잔은 참 매력적이죠. 하지만 이렇게 탄수화물과 당이 높은 음식을 빈속에 바로 섭취하면 혈당이 급격하게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쉽게 피로해지고 오히려 더 빨리 배고파질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걸 막으면서도 맛있게 즐길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빵과 믹스커피를 먹기 전에 먼저 혈당을 안정시켜줄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죠. 가장 좋은 선택은 견과류입니다. 아몬드, 호두, 땅콩과 같은 견과류는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이 풍부해서 탄수화물이 빠르게 흡수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빵을 먹기 10분 전에 한 줌 정도 먹어두면 혈당이 서서히 오르게 되죠. 또 다른 좋은 선택은 삶은 달걀입니다. 단백질과 지방이 풍부해서 빵과 함께 먹으면 포만감을 오래 유지할 수 있어요. 반숙으로 먹으면 소화도 더 잘 되고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습니다.
그릭 요거트도 추천하는데요. 꼭 무가당 요거트를 선택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에 계피 가루를 살짝 뿌려서 먹으면 혈당을 조절하는 데 더욱 도움이 됩니다. 빵을 먹기 전에 가볍게 채소 샐러드를 먹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양배추, 시금치, 브로콜리 같은 식이섬유가 많은 채소들은 탄수화물의 소화 속도를 늦춰서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도록 도와줍니다. 만약 간단한 음식이 필요하다면 치즈 한 조각을 먼저 먹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특히 모짜렐라나 체다처럼 저탄수화물 치즈를 선택하면 더욱 좋습니다. 반대로 피해야 할 음식도 있습니다. 단음료, 주스, 탄산음료 같은 것은 빵과 함께 먹으면 혈당이 더 빠르게 올라가니까 주의해야 해요. 그리고 바나나나 포도 같은 당이 높은 과일을 빵과 함께 먹으면 혈당이 더 쉽게 오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좋은 조합은 1. 먼저 견과류나 삶은 달걀, 치즈 한 조각을 먹고 그 다음에 빵과 믹스커피를 즐기는 것입니다. 3. 그리고 커피에 계피를 살짝 넣어 마시면 혈당 조절 효과를 더 높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먹으면 혈당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면서 더 오랫동안 포만감을 느낄 수 있고 무엇보다도 건강하게 빵과 커피를 즐길 수 있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로도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도 맛있고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요놈 참 신기합니다. 무엇이든 척척 대답해줍니다. 가끔 틀린 답도 능청스레 정답으로 알려주니 참고하시고 한 번씩 사용해보세요. 결론은 아침에 믹스커피와 빵을 드시고 싶으시면 집이라면 야채와 삶은 계란을 먼저 드시고요. 카페라면 견과류나 모짜렐라, 치즈와 계피가루를 커피에 살짝 넣어서 드세요. 챗 GPT 만세! 이제 우리 누님들이 최애 기호식품인 믹스커피와 빵에 대한 간단한 조치를 알아봤습니다. 다음은 우리 형님들의 최애 기호식품인 소주 막걸리에 대한 해결책은 없을까요?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저는 술을 끊었습니다. 2년 정도 끊었고요. 지금은 집사람이 있을 때만 한 잔씩 하고 있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지인들에게 디클레어 즉 공언을 하는 겁니다. 제가 술을 안 먹으니 친구들 엄청 좋아합니다. 어디를 가나 제가 운전을 도맡아 하거든요. 제가 솔직히 곧발이 아주 심했는데요. 제가 술을 마시지 않으니 친구들 술 먹는 양도 엄청 줄어들었어요. 덩달아 친구들 건강도 더 좋아지고 모임에 갔다 와도 마누라 잔소리도 적어지고 모임에 간다고 해도 흔쾌히 보내줍니다. 다시 저의 머리의 한계를 느끼고 소주 막걸리 먹을 때 혈당을 조절하는 방법을 우리 척척 박사 GPT에게 물어봤습니다. 명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주, 막걸리를 마시기 전에 혈당을 안정시키는 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소주나 막걸리를 마시기 전에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술자리는 즐겁지만 아무런 준비 없이 술을 마시면 혈당이 급격하게 변동할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소주는 알코올 도수가 높고 막걸리는 탄수화물이 많아 혈당을 빠르게 올릴 수 있습니다. 빈속에 술을 마시면 혈당이 갑자기 떨어졌다가 다시 급상승할 수 있고 심하면 저혈당 증상까지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도 술을 즐길 수 있을까요? 술을 마시기 전에 좋은 음식. 먼저 술을 마시기 전에 단백질과 지방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추천 음식은 삶은 달걀입니다. 삶은 달걀은 단백질과 지방이 풍부해서 술이 위를 자극하는 것을 줄여주고 혈당을 천천히 변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 추천 음식은 견과류입니다. 아몬드, 호두, 땅콩 같은 견과류는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걸 막아주고 술이 몸에 빠르게 흡수되는 걸 늦춰줍니다. 그 외에도 두부나 청국장 같은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은 술을 마시기 전에 섭취하면 혈당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돕습니다. 다음으로 식이섬유가 많은 음식을 먹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시금치나 콩나물 같은 나물 반찬은 탄수화물 흡수 속도를 조절해 혈당을 천천히 올려줍니다. 또한 적당한 지방이 포함된 음식도 도움이 됩니다. 치즈 한 조각이나 아보카도를 먹으면 알코올 흡수를 늦추고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술을 마시기 전에 피해야 할 음식. 하지만 술을 마시기 전에 밥, 국수, 빵 같은 탄수화물이 많은 음식을 먹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막걸리 자체가 이미 탄수화물이 많기 때문에 이런 음식을 같이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상승했다가 빠르게 떨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바나나, 포도, 감 같은 단 과일도 술과 함께 먹으면 혈당이 더욱 급격하게 오를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이렇게 먹으면 혈당이 급격하게 변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다음날 숙취도 줄일 수 있습니다. 술자리에서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팁. 마지막으로 술자리에서 혈당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팁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술을 천천히 마시세요. 한꺼번에 술을 많이 마시면 혈당이 급격히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천천히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물을 충분히 마시세요. 술을 마시면서 물을 같이 마시면 알코올이 몸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고 혈당 변화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셋째, 공복에 술을 마시는 것은 절대 피하세요. 빈속에 술을 마시면 혈당이 급격히 떨어졌다가 다시 급상승할 위험이 큽니다. 결론. 술을 마시기 전에 단백질과 지방이 풍부한 음식을 먼저 섭취하면 혈당이 급격히 변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탄수화물이 많은 음식이나 단 음식을 피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작은 습관만 잘 지켜도 더 건강하게 술을 즐길 수 있고 다음날 숙취도 줄일 수 있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척척박사다운 명답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누님들 믹스커피와 빵을 먹기 전에도 등장한 견과류 땅콩, 아몬드, 호두, 삶은 계란이 이렇게 좋다니 새삼 놀랍습니다. 삶은 계란은 시간이 걸리니 계란 후라이를 반숙으로 하면 해결될 듯하네요. 치즈도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것을 보니 서양 사람들이 와인에 치즈를 안주로 즐기는 이유가 다 있었군요. 그리고 물을 많이 마셔라. 피부 미용에도 좋고 술 마시기 전 혈당 관리에도 좋은 물 많이 마셔야 할 듯합니다. 형님들 공복술이 제일 안 좋다고 나오네요. 원샷은 우리들에게는 원하는 만큼 마시는 용어라는 것 잘 아시죠? 이제 믹스커피와 빵, 소주, 막걸리를 해결했으니 즐거운 당뇨 관리의 최대 난제를 제가 척척박사 GPT와 함께 해결해드렸습니다. 정말로 즐거운 당뇨 관리가 될 듯합니다. 우리 세대는 냉동식품을 별로 좋아하지 않으니 여기에서는 따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운동은 이미 많이 하고 계시죠? 지난 영상에서 운동은 규칙적으로 시간을 정하고 같이 모여서 하면 잘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운동보다 어려운 것이 식단 관리입니다. 이 영상을 걸으면서 듣고 계실 테니 걱정 안 하겠습니다. 행여나 앉아서 누워서 듣고 계시다면 지금 바로 일어나셔서 주위를 몇 바퀴 돌고 그리고 스쿼트 동작도 하시고 움직이십시오. 움직임은 살아있는 것이고 살아있는 것은 움직입니다. 움직임의 매력은 행복과 바로 연결된다는 많은 논문이 있습니다. 척척박사 GPT가 뭐라고 할까요? 한번 물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움직임과 행복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종종 행복해지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 성공, 좋은 인간관계를 떠올리지만 연구에 따르면 행복을 높이는 가장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움직이는 것, 즉 신체 활동을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움직임이 행복을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까요? 움직임이 행복을 높이는 과학적 이유.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인 신체 활동은 우리 뇌와 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행복감을 증진시킵니다. 첫째, 운동은 뇌에서 행복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운동을 하면 엔도르핀과 도파민, 세로토닌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이 증가합니다. 엔도르핀 행복 호르몬으로 불리며 기분을 좋게 하고 스트레스를 완화합니다. 도파민 보상을 느끼게 하는 호르몬으로 목표를 달성할 때의 성취감을 높여줍니다. 세로토닌 감정을 안정시키고 우울감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즉, 우리가 걷거나 뛰거나 운동을 하면 자연스럽게 기분이 좋아지고 스트레스가 줄어들며 더 행복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움직임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불안을 줄여줍니다. 현대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와 불안에 시달립니다. 그런데 신체 활동은 이러한 스트레스를 자연스럽게 해소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불안과 우울감을 덜 경험한다고 합니다. 셋째, 움직임은 뇌 기능을 향상시키고 삶의 만족도를 높입니다. 운동을 하면 뇌의 해마 히포캠퍼스와 전두엽 프리프론털 코텍스 기능이 활성화됩니다. 해마 기억력과 학습 능력을 담당하는 뇌의 영역, 전두엽 의사결정과 감정 조절을 담당하는 영역, 즉, 꾸준한 신체 활동은 기억력과 집중력을 향상시키고 더 긍정적인 감정을 유지하도록 돕습니다. 이런 이유로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더 낙관적이고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경향을 보입니다. 이처럼 움직임은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우리의 감정과 행복을 조절하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움직임은 단순한 신체 활동을 넘어 우리의 뇌를 건강하게 하고 스트레스를 줄이며 긍정적인 감정을 더 많이 경험하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작은 움직임이라도 시작해보세요. 행복은 움직이는 순간 시작됩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정말 멋진 척척박사 GPT입니다. 움직임이 당뇨를 예방하는 것으로 알아보는데 당뇨의 큰 원인이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자동의 결책으로 움직임이 연결되고 움직임이 행복으로 이어지니 결론적으로 행복한 당뇨 관리가 되어지네요. 완전 브라보입니다. 잘 먹고 움직이고 스트레스를 줄이면 행복한 당뇨 관리가 됩니다. 잘 먹고 움직이는 것이 당뇨 관리에 중요하다는 것을 해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트레스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생각하는 스트레스 관리의 기본은 행복입니다. 행복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제가 뭐라고 했죠? 자기사랑, 자존감입니다. 우리 GPT는 스트레스 줄이기를 어떻게 알려줄까요?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법, 마음을 가볍게 하는 작은 습관들. 우리는 모두 스트레스를 경험합니다. 학교에서, 직장에서, 혹은 일상 속 크고 작은 일들 속에서 우리는 종종 압박감을 느끼고 걱정과 불안에 사로잡힙니다. 하지만 스트레스를 완전히 없애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해서 그대로 방치할 필요는 없습니다. 적절한 방법을 알고 실천하면 스트레스를 건강하게 해소하고 마음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1. 몸을 움직여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가장 쉽고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몸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가볍게 산책을 하거나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운동을 하면 뇌에서 엔도르핀이 분비되어 기분이 좋아지고 스트레스가 완화됩니다. 깊게 숨 쉬면서 마음을 안정시키기. 스트레스를 받을 때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숨을 얕게 쉬거나 숨을 멈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몸이 더 긴장하고 불안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깊게 호흡하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1.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십니다. 5초. 2. 잠시 숨을 멈춥니다. 3초. 3. 입으로 천천히 내쉽니다. 7초. 이 과정을 몇 번 반복하면 몸의 긴장이 풀리고 마음이 차분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3.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기. 따뜻한 차를 한 모금 마시면서 그 온기를 느껴보세요. 바람이 부는 소리, 새소리, 주변의 작은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이런 작은 습관들이 지나친 걱정에서 벗어나 현재에 집중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4. 나만의 스트레스 해소 루틴 만들기. 사람마다 자신에게 맞는 스트레스 해소 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활동을 찾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음악을 듣거나 노래 부르기, 따뜻한 물에 손을 담그거나 반신욕하기. 이처럼 자신만의 힐링 습관을 만들어두면 스트레스가 쌓일 때마다 쉽게 해소할 수 있습니다. 5. 사람들과 소통하며 감정 나누기. 스트레스를 받을 때 혼자서 모든 걸 해결하려 하면 더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누군가에게 속마음을 털어놓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됩니다. 결론, 작은 습관이 스트레스를 줄인다. 스트레스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 작은 습관들이 쌓이면 우리는 더 가볍고 행복한 하루를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마음이 편안해지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제가 다시 중년의 스트레스 줄이기로 물어보니 아래와 같이 답 주네요. 50대 이후 더 가볍고 행복한 삶을 위한 스트레스 줄이는 현실적인 방법.
나이가 들면서 삶의 무게는 점점 더 커집니다. 50대 이후에는 일, 가족, 건강, 경제적 문제 등 다양한 고민들이 쌓이고 젊었을 때보다 스트레스 해소가 쉽지 않다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스트레스가 쌓인 채로 그대로 두면 몸과 마음이 지치고 삶의 질도 낮아질 수 있습니다. 1. 불필요한 걱정을 줄이고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자. 50대 이후에는 모든 걸 다 신경 쓰기엔 에너지가 한정적입니다. 이제는 진짜 중요한 것에 집중하고 불필요한 걱정은 내려놓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내가 정말 신경 써야 할 것은 무엇인가?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가령, 자녀가 다 성장했다면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을 더 가져야 합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정하면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줄이고 더 여유로운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몸을 움직이면 마음도 가벼워진다. 운동이 스트레스 해소에 좋다는 말은 많이 들어봤지만 50대 이후에는 무리한 운동보다는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는 가벼운 운동이 더 효과적입니다. 매일 30분 정도 가볍게 걷기, 좋아하는 취미 운동 찾기, 골프, 배드민턴, 탁구, 등산 등 무리하지 않고 꾸준히 할 수 있는 운동을 찾아보세요. 운동을 하면 기분이 좋아지고 체력이 좋아지면서 스트레스에 더 잘 대응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3. 인간관계를 정리하고 편안한 관계를 유지하자. 50대 이후에는 인간관계에서도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계속해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이제는 좋아하는 사람들과만 함께하는 시간을 늘리고 불필요한 관계는 정리하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가족과의 관계를 재정비하기. 자녀에게 너무 과도한 기대를 하거나 간섭하면 오히려 스트레스가 됩니다. 이제는 내 인생을 즐길 때라는 마음으로 조금은 거리를 두고 내가 하고 싶은 일에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좋은 친구들과 편하게 대화하기. 젊었을 때는 인간관계를 넓히는 것이 중요했다면 이제는 깊이 있는 관계가 더 중요합니다. 마음이 맞는 친구들과 차 한잔하며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가 해소됩니다. 혼자의 시간을 즐길 줄 알기.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도 좋지만 때로는 조용한 나만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관계를 정리하고 편안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삶이 훨씬 더 여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4.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현실적인 계획 세우기. 50대 이후 가장 큰 스트레스 중 하나가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불안해하기보다는 현실적인 재정 계획을 세우는 것이 스트레스를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지출을 줄이고 실속 있는 소비 습관 기르기. 꼭 필요한 것만 소비하고 불필요한 지출은 줄이는 것만으로도 재정적인 부담이 줄어듭니다. 소소한 소비 습관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돈에 대한 불안감을 줄일 수 있습니다. 노후 계획을 미리 준비하기. 은퇴 후에 무엇을 할 것인가? 에 대한 고민을 미리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로운 직업을 찾거나 소소한 부업을 하면서 경제적 자립을 준비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경제적 여유보다 정신적 여유를 키우기. 오히려 경제적 여유보다 마음의 여유와 만족감을 키우는 것이 더 중요한 시기입니다. 현실적인 재정 계획을 세우고 경제적 스트레스를 줄이면 50대 이후의 삶이 훨씬 더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이 작은 변화들만으로도 삶이 훨씬 더 가볍고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50대 이후에는 무엇보다도 나 자신을 위해 살고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을 하며 여유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부터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삶을 살아보는 건 어떨까요? 스트레스 줄이기가 당뇨 원인의 큰 화두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일반적인 스트레스 줄이기와 중년의 스트레스 줄이기 내용이 차이가 많이 나네요. 그래서 제가 항상 행복은 자기사랑, 자존감을 말씀드립니다. 열심히 살아온 그대, 당뇨도 친구처럼 대해주며 즐겁게 당뇨 요놈도 친구로 만들어버리시죠. 마무리하기 전에 치매 예방 프로젝트 들어갑니다. 파피푸페포 포라 리 루레로 파피푸페포 포라 리 루레로 아직도 안 따라하는 분 계시네요. 파피푸페포 포라 리 루레로 파피푸페포 포라 리 루레로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당뇨에 관한 수많은 동영상이 있을 겁니다. 저는 오늘 다른 관점으로 당뇨를 친구로 만들어 드렸습니다. 친한 친구는 아니지만 많은 누나 형님께서 당뇨와 함께 살아가야 할
식습관, 먹거리, 운동 부족, 스트레스가 상존하는 우리 중년의 삶입니다. 피하지 마시고 즐겁게 요놈을 친구로 생각하며 행복을 찾아 저와 함께 생각하고 움직이고 따라하면서 매일매일 웃으며 생활하시죠. 긴 영상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58년 개띠 형님들 보고 싶은 피터봉이었습니다.